중년기의 건강은 많은 사람이 미처 대비하지 못한 사이에 찾아오는 숙제이다. 스트레스와 업무에 쫓기는 일상, 불규칙한 식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은 많은 중년층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현실이다. 하지만 건강한 중년을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여기 그 해답의 한 방향으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가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란 우리 몸에 이로운 효과를 주는 미생물을 말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는 유산균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단순히 유산균을 섭취한다고 끝이 아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중년의 삶에 맞게 유산균을 활용할 수 있을지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중년기를 맞아 가장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소화장애다.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시간으로 장은 쉽게 예민해지기 마련이다. 매일 아침 빈속에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촉진하여 소화 기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것을 넘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변비, 설사 등을 완화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 두 번째로, 중년에는 점차 면역력이 감소한다. 나이가 들면서 체내 면역 체계는 그 반응성이 떨어지고 이는 감기와 같은 잔병 치레로 이어질 수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면역 세포의 활동을 증진시키며 특히 면역 체계의 최전방에 서 있는 장의 면역력을 강화한다. 따라서 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고 염증과 같은 면역 문제에도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유산균은 중년 질환 중 하나로 손꼽히는 비만, 특히 복부 비만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특정 프로바이오틱스는 체내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아침 식사 후나 저녁 식사 전에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복부 비만 감소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년이라는 시기가 종종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동반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이 공감할 것이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책임감 증가 등으로 우울감이나 불안이 동반되기 쉽다. 몇몇 연구는 프로바이오틱스가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며 심리적 안정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유산균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캡슐 형태의 보충제로 섭취할 수 있으며 요거트나 케피어와 같은 발효식품을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유산균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자의 몸에 맞는 유산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다양한 균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효과는 개인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느끼는 건강 문제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올바른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의 선택과 꾸준한 섭취는 중년 건강 관리에 있어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일상의 작은 변화가 중년 이후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건강한 중년을 위해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생활의 일부로 만들어보자.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평범한 일상에 지친 한 남자가 있었다. 매일 아침 늦잠을 자고 허둥지둥 준비를 하며 출근하던 그는 오후가 되면 졸음과 피로에 시달렸다. 커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피로감은 그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기분마저 다운시켰다. 이런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매일 아침 5분 운동을 시도해보기로 한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그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 루틴을 찾았다. 바로 플랭크, 스쿼트, 팔굽혀펴기, 자전거 타기 자세,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구성된 5분짜리 운동이었다. 남자는 운동복을 꺼내 입고 잠이 덜 깬 눈으로 영상을 보고 동작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다소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그를 포기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첫 주는 그에게 매우 힘들었다. 5분이란 시간이 그에게는 마치 50분처럼 길게 느껴졌다. 하지만 힘든 만큼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주에 들어서면서 그는 아침에 일어날 때 가벼움을 느꼈고 오후에 졸음도 줄어들었다. 심지어 불안하게 검토하던 아침 업무에서도 집중력이 더해졌다. 시간이 흐르며 5분 운동은 그의 루틴이 되었고 초조하고 피곤했던 아침이 활기차고 기대감으로 가득 찬 순간으로 변모했다. 매일 아침 땀을 흘림으로써 그는 스스로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었다. 이 작은 변화는 그의 직장 상사들도 알아차리게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그의 업무 능력 향상으로 이어졌다. 상사는 그에게 신뢰를 부여하고 더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맡기게 되었다. 결국 5분 운동은 그저 하루 에너지를 불어넣는 방법만이 아니라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시발점이 되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아침 운동의 중요성을 아낌없이 설파하며 그들 역시 동참시키기 시작했다. 그의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긍정적인 변화는 주변 사람들의 생활에도 밝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기적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5분이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시간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다짐은 계속되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다. 5분은 짧지만 강력하다. 그 문장이 그의 인생 철학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내 건강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 그리고 기억을 저장하는 데는 우리 몸의 지휘센터입니다.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필자는 내 건강을 위한 핵심 음식을 소개하고 그들의 이점과 그 밖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내 건강에 특히 관심이 많았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며 특히 뇌 건강을 위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열중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지혜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장수와 지혜를 얻기 위해 그의 식단 비결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노인은 아침마다 호두 몇 알을 먹었습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및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뇌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는 호두를 먹으며 항상 이 작은 견과류 안에 담긴 모든 지혜를 느껴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점심에는 신선한 블루베리와 함께 그릭 요거트를 즐겼습니다. 블루베리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뇌 신경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식품입니다. 블루베리를 먹을 때마다 그는 그 특유의 떫은 맛 속에 숨어있는 달콤한 힘을 발견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녁에는 훈제 연어로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연어 역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염증을 줄이고 뇌 기능을 보호하는 데 유익합니다. 노인의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연어의 맛있고 은은한 향기에 이끌려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하루의 묘미는 역시 녹차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방금 우려낸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명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있어 뇌 건강을 지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느 날 마을에 젊은 이방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머리가 항상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져 매일 피로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그에게 자신의 식단을 알려주며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먹는 것을 바꾸어 보아라. 그러면 너의 뇌도 고마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몇 달 후 이방인은 몰라보게 건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노인의 가르침 덕분에 회복된 자신의 이야기와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의 이야기는 점차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식단을 점검하며 뇌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매년 뇌 건강 축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모든 사람이 히포크라테스처럼 청명한 정신을 갖기 위해 노력하며 노인의 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뇌 건강 축제는 이제 널리 알려진 행사가 되어 그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체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뇌 건강을 위한 음식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사람들과 사람들을 잇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쉽게 건강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노인을 통해 얻은 지혜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이름 그대로 건강마을이었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각자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생긴 각종 습관과 비법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10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차게 지내는 할아버지였는데 사람들은 그를 장수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장수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항상 말하곤 했습니다. 삶을 원하거든 건강을 유지하라. 어느 날 이 마을의 젊은 청년들이 장수 할아버지의 지혜를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장수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잔디밭에 모아놓고 그가 매일 실천하는 건강 습관 탑10을 전수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전달한 첫 번째 습관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30분 산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밝은 햇빛 아래에서의 산책은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명상과 호흡 운동이었습니다. 장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조용한 시간을 가져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명상이 내면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몸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충분한 물 섭취는 신체의 모든 기능을 최적 상태로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를 강조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자란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허브와 같은 자연의 약초와 함께 건강한 식단의 핵심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연의 풍미와 건강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이었습니다. 비록 할아버지가 고령이었지만 그는 매일 적절한 운동으로 근육을 유지했고 심장 건강을 지켰습니다. 여섯 번째로 장수 할아버지는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깊은 휴식을 통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수면이 하루의 피로를 회복시켜준다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장수 할아버지의 미소와 긍정 에너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나왔던 습관은 사회적인 교류였습니다. 때때로 그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정신 건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자주 웃는 것이었습니다. 웃음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은 셀 수 없이 많기에 할아버지는 늘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습관은 자신의 열정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열정과 관련된 목표를 가지고 이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장수 할아버지의 지혜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감명받았고 매일매일 이러한 습관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건강 마을의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이 놀랄 만큼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수 할아버지를 리더로 존경하며 그의 지혜 덕분에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지탱해 나갔습니다.